44페이지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시험에 반드시 하면 되는 출제되는데, 우리 47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의 표에 보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은 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비슷비슷한 내용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입니다. 확인 설명 시기는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그게 우리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정 설정,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한 보정 설정에 관한 설명은 미리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계약 성립되고 나서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X로 나왔고요. 확인 설명은 계약서,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는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 면적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 확인 설명서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위반 시 개업공개사의 경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의무가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는 없다.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없다. 자, 그런데 서명 날인 위반한 경우, 서명 날인,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위반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확인 설명. 다시 그럼 44페이지에 보면은 확인 설명 방법, 동그라미 1번, 취득 의뢰인에게만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서명 날인은 우리 똑같습니다.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모두 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45페이지 디귿에 보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의 자료요구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땅의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의뢰인은 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지났습니다. 설명하거나 하면 X입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 보자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동의 안 받고 그냥 보자고 해도 돼요.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거 7가지 45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기권, 가공, 상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기가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의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시험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박스에 보면 왼쪽에 밑줄 치는 것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밑줄 치는 것은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4개죠. 다시 말하면 45페이지 맨 밑에 박스 동그라미 3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토지 이용 계획도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취득 9번 동그라미 6번이 아니고 9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3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7번에 공시지가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는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이건 지금 진도와 상관없는데 중개사물 확인 설명하고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뒤에 매수 신청 대리가 나오는 거. 그 보면 46페이지 박스에 리얼에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취득 관련 조세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인수하여야 할 유치권, 법률기지권, 법정재산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되죠.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됩니다.
46페이지 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있는 걸 다 묶어놨잖아요. 비교하는 거. 47페이지 맨 밑에 박스도 역시 쌍방교부, 일반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그 우리 확인 설명과 관련된 게 기출문제, 10년 기출문제 119페이지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26번. (119페이지) 26번에 보니까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예,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금액 이런 거는 미리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할 때 설명하면 됩니다. 계약도 안 됐는데 계약 제가 잘못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뭐 손해배상 1억 원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말 안 해도 된다고 미리. 근데 확인 설명은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이게 쌍방이에요. 매도인, 매수인이 당사자잖아요. 쌍방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요.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따라서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만 1조 소음, 진동.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1의 서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니까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됩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48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12번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먼저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 하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물가, 수준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물가 수준이 어디 있나요? 10번에 있나요? 물가 수준. (10번에) 별표, 까만 별표 보면 10번에 물가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10번. 그게 물가 수준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요약집 4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박산에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계약은 어떻게 이렇게 구두로 하죠? 거의 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또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서면으로 문서로 중개계약을 체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정 서식은 있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48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니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가로 1번 전속 중개계약서와 개업공개사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똑같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서가. 방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기간은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방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14호 서식에 의한다. 법정 서식이 있다.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고요. 3번 그러면 13번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는 전속 중개계약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이미 작년에 출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다.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나왔으니까 숫자 7, 39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 그 전부 다 한번 39번 7 나와 있는 숫자 적어 보시면 되겠죠. 오늘 39번 맞아요?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이? 39번에 10번? 네, 그래서 39번에 있는 거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오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및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임취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있는데 2번 양가로 2번 정보 공개 사항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를 비교해서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특상태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여기는 특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확인 설명할 때는 기권,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단 이 권리관계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개공, 을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서는 을이라고 하는데 을 개공의 업무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면 됩니다. 문서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옛날 코미디언 2주일이 있었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닙니다.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2주가 안 남았으니까 되고요.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문서가 뭐 팩스나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거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매물만 한 군데만 딱 전적으로 내놨는데 연락도 없고 이러면 도대체 노력을 지금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예, 손님 한 명 보고 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빨리 계약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덜 불안하죠? 예,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자, 숫자 7, 그 암기 프린트 39번 오늘 한번 적어 보시고요. 틈틈이 그냥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시간 내기 힘들면.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서식에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이 갑인데
갑 의뢰인의 의무. 갑 의뢰인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을 맺은 A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B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한 건 하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의 100%입니까? 50%입니까? 위약금이 얼마예요?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몇 %다? 100%입니다. 100%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위약금 100만 원 줘야 된다고요? 서식에는 100%라고 안 돼 있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금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A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하고 A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50%도 아니고 위약금을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위약금은 전혀 없다고요. 보수도 없습니다. 비용만 줍니다. 비용만. 시험에 50% 위약금 줘야 된다. X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수나 위약금은 전혀 없어요. 비용만 줘요. 비용만 주는데 비용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하나 준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그 보수가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만 원인데 비용을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30만 원 받을 수 있다. 110만 원 받을 수 있다.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답은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받을 수 있죠.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다 인정해주면 뭐 중개보수만큼 비용 들어갔다고 해버리면 또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 2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그럼 200만 원 줘야 되냐고. 그건 아니라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한 푼도 안 담을 만큼 비용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의 최고 한도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비용이 60만 원 들어가도 50만 원 밖에 못 받고 만약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다 받죠. 40만 원 지출해도 40만 원 다 받죠. 50% 중개보수의 50%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이든 유효기간은 모두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오늘 3개월도 많이 나왔으니까 3개월 프린트,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나요? 3개월이 43회 1번, 2번, 3번, 4번까지 오늘 1, 2, 3, 4 오늘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3에 있는 1월 15개도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오늘 1번은 했잖아요. 첫 시간에 3월 초과 휴업 신고해야 된다. 또 그 가로 안에 업무 개시라고 적어놨죠. 3월 초과 휴업. 그게 뭔 말이에요? 두 번째 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안 하면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를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지금 3번, 4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102페이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10년 기출 102페이지 24번. (102페이지) 24번에 보니까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고 했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 법정 서식이에요. 시행규칙 별지 14호, 15호가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모두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된다. X죠? 전속 중개계약은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 이거는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 구두로 말로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일반 중개계약은 주로 구두로 하고 있어요. 말로 지금. 보통 지금 저도 옛날에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중개사무소 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내 팔로. 그래서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전화했어요. 얼굴 안 보고 그냥 집 팔아달라. 내가 그렇게 뭐 여러 개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적어와가지고 전화하다 지쳐가지고 전화 다 못했는데 어쨌든 얼굴 안 보고 전화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부끄러움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어릴 때, 클 때 이게 사양지심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부모님한테 배우고 커서 그냥 노래도 못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생활 잘 못해요. 직장생활 하다 잘렸어요. 그래서 노래 못 불러가지고 맨날 회식하러 가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싸움, 뭐 하여튼 기분 나쁜 것 같은, 나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래 잘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 24번의 답이 2번이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구두로 해도 됩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또 거래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되죠? 조금씩 헷갈리는데 자꾸 아직 시간이 뭐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6개월 안 남았나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어쨌든 계속 고통받아야 돼요. 지금 미리 고통받으면 나중에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가슴 벅찬 희열 느끼고 지금 편하게만 공부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하게만 가면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고 고통받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고통받아보고 자꾸 왜 틀리는지 문제 오늘 해설 보셨죠? 해설을 읽어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인터넷에 그 평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해설은 자세하게 하는 편이라 하더라고. 저도 잘 다른 분들 강의를 안 들어봐서 모르기는 하겠는데. 자, 그래서 해설 보시고 꼭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예,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다 있는데 이것만 서로 차이 난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예, 지금 기본서에 서식이 있는데 아니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행규칙 별지 14호, 15호 서식을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인 설명, 그 5번에 있죠. 그 확인,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5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어요. 우리 서브노트에는 서식이 없어요. 기본서에 서식이 있다고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손해. 그 다음 주 모의고사 아침에 볼 때 나오는데 그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3억 입혔는데 보험가입은 1억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1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 아니 다 배상해야 된다. 답은 손해 입힌 것만큼 다 해야 돼요. 교육공개사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겠죠?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면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돼요. 무섭죠? 이거 손해배상 하는 거. 대충 하니까 한 번은 사고 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지인들도. 저는 사고 한 번도 안 나봐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좀 신경 쓰면서 탈법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절대 사고 안 나요. 뭐 대충 뭐 그냥 왜 사고 났냐면 그분은 다가구,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선순위 세입자. 그 실제 시세가 용인에서 시세가 7억인데 융자가 4억이 있어요. 4억이 있는데 전세 보전금이 임차 보전금이죠. 쉽게 말하면 전세가 5억이에요. 5억. 그게 4층인데 건물주가 이거는 A계약공개사에게, 이거는 B에게, 요거는 C에게, 이건 D에게 너만 전세다. 나머지는 다 월세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 제가 아는 분은 이거 한 층을 했는데 이게 전세 보전금이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다 월세면 융자 4억 있어도 7억이니까 시세가 이거는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주가 전세 중개하면 200만 원, 월세 중개하면 20만 원 준다고 한 거예요.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저도 500만 원까지 준다는 거 봤어요. 전세 한 명 소개시켜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분은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건물을 돈 몇 푼 안 가지고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이 다가구를 3개나 지었어요. 다가구 10억 정도 하는 걸. 3개 지었는데 빨리 팔아야 자금 회전이 되잖아요. 이건 팔려면 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손님들한테 이 세입자 뭐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세입자 한 명 넘는데 안 팔리겠죠? 그래서 빨리 팔려고 세입자 빨리 이제 구하려고 이런 식으로 500만 원까지 준다 하더라고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최대한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주인한테 원래 양식이 만들어가지고 101호 이거 보증금 얼마고 임대차 시기의 종기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고 위 내용이, 아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임차인, 임대인, 자필 서명을 받아놔야 돼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안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럼 이 건물에 있는 총 임차 보증금 얼마인지라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놓고 그걸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한 매도인, 임대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진짜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 쓰는 거 안 보여주는데 뭐 개업공개사가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돼. 근데 실제 1억 8천 손해입혔는데 이 중에서 방 2개짜리 6천만 원짜리 한 명이 소송 제기했어요. 한 명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 그래서 재산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1억 8천이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했어요. 부동산도 권리금 받고 넘기고 아파트도 팔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못 찾더라고요. 근데 결국 소송해가지고 소송하는데 한 3년 가까이 걸렸어요. 의뢰인이 소송했는데 판사가 아직 손해액이 확정 안 됐다.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 못 받은 만큼이 손해액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가지고 손해액이 확정됐는데 6천만 원 손해배상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푼도 배당 못 받았어요. 6천만 원. 근데 판사가 개업공개사 가실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의뢰인도 그 순수인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주인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그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해가지고
세입자가 많으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으므로 의뢰인 과실비율 70% 인정한다. 그래서 그 1억 8천 중에 한 명만 소송 제기돼가지고 결국 1,8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800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협회에서 1,800만 원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상권 행사 들어오니까 또 저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1억 8천이라고 생각했는데 1,800만 원 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럼 1,800만 원이면 차라리 그냥 갚아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중개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소송하면 이것도 안 갚아도 된다 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공제약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경미한 과실은 구상권 행사 못하게 돼 있어요. 경미한 과실이다.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한테 나한테 묻냐.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도 못해서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예, 뭐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결국 말 안 듣고 500만 원 내고 또 소송했어요. 근데 결국 패소했어요. 그 1,800만 원 갚아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한 2년 동안 안 갚았어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니까 협회에서는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2년 전에 지금 총 사고 난 시점으로 보면 6년째 되고 있어요. 만 5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채권 양도했어요. 그래서 채권 추심 청구가 들어가지고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우리가 양수받았다. 채권 추심하겠다.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 1,000만 원 내가 2,800만 원 갚아라. 5년 동안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또 연락 왔더라고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냥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에 탕가한 그럼 원금만 갚을 때니까 아니면 반만 돈 지금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뭐 반만 원금의 반만 아니면 뭐 원금만 갚을 때니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원금 반밖에 못 갚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은 끝이 없죠. 항상 이게 협상을 하면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깨지면 깨지고 계약 뭐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하면은 그런 분들이 항상 이익 보죠. 트럼프가 그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 전략을 쓰잖아요. 막판에 막 거의 협박해가지고 그게 유리해요. 이 계약, 매매 계약할 때도 심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현업에 나가면 이런 심리전이.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한테도 과실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70%는 의뢰인이 책임지고 30%만 개업공개사가 책임지라고 판결 나왔다고요. 다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주인들이 잘 안 가르쳐줘요. 원래대로 하면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들이 중개사무실에서는 알잖아요. 중개사무소도 몰라요. 그럼 적어준 거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주는 거, 개업공개사들이 적어주는 거? 네, 뭐 얼마 틀릴 수 있죠. 예, 그것도 틀릴 수 있죠, 당연히. 그 주인이 그냥 말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 사인을 받아놔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근데 나중에 되면은 물론 개업공개사가 그렇게 적어줬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크죠. 근데 안 알아보고 그냥 주인이 말한 대로 적어요, 현실은. 그걸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서 다 확인하고 원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 저도 다가구 통매매 중개를 해봤거든요. 통매매, 그 이제 세입자 많은 걸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자꾸 이렇게 막 신문하듯이 수사관처럼 이렇게 묻기가 힘들어요, 주인한테. 왜냐면 주인이 건물주들이 갑이거든요. 갑질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잘못 물으면 뭐 금방 얘냐 개업공개사 다른 개업관사들은 이런 말 안 하는데 뭐는 잘났다고 그렇게 뭐 꼭 찍어지 묻고 뭐 지금 네가 수사관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그 다른 의뢰인한테 직접 좀 물어봐라. 이런 건 우리가 묻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한 거 제가 아는 사람 매수인 의뢰인이었는데 계약서 원본 다 달라. 안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매도인이 더 급하거든요. 파는 거는. 20억짜리였는데 20억짜리 손님 잘 안 나타나요. 쉽게 살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 다 가져오는데 보니 상가였는데 뭐 계약서 원본도 없더라고. 이미 10년 넘은 세입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팔려고 다 가져올 계약서 다 원본 가져오니까 전화해가지고 세입자한테 이거 맞냐 일일이 다 물어보고. 왜냐면 그냥 계약했다가 나중에 뭐 또 보증금 안 맞고 하면 잔금 다 치르고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또 다가구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방 다 일일이 보고 계약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세입자가 다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비상키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잘.
하자 있고 이렇게 할까봐. 그러면 잔금 다 치르고 났는데 뭐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물 샌다 이렇게 하고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위에서 전기 다 막 깨졌다고 그거는 그 하자도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야 뭐 돈 몇 푼 안 하니까 해주면 되는데 그 잘 현업에 나가서는 잘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우리 그 기출문제 102페이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까지 했고요. 50페이지 이제 서브노트 요약집 5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14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정보망이 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A개업공개사에게 이야기하면 A개업공개사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올립니다. 정보망에 공개합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좋은 물건은 잘 안 하더라고. 한 며칠 동안 가지고 있어보고 자기 혼자서 못하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보망에 공개를 하면 이제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손님 있다고 어디다가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답은?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처만 공개되어 있고 이 매도인 연락처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합법적인 정보망은 한방 하나밖에 없어요. 한방 PC 버전. 한방 스마트폰 어플은 이게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정보 교환하는 체계죠. 개업공개사가 매물 올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일반 국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매물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들은 지금 다 사설정보망이고 사설정보망은 매물 올리고 내리고 개업공개사가 마음대로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현업에서 중개하다가. 뭐 아파트 11층이라고 중개했는데 11층, 그 11층 맞죠? 하니까 예, 맞습니다. 11층에 가서 전화하세요 하더라고요. 그 11층에 가서 전화하니까 지금 몇 톤입니까? 11층. 몇 톤인지는 안 가르쳐 주니까 원래 정보 공개할 때는 우리 법에는 다 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정보 공개는 몇 층까지만 공개돼 있어요. 층 몇 호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인데 11층이라고 해서 11층 가서 전화하니까 예, 13층입니다. 13층으로 다시 가세요. 이러대. 지금 장난치냐. 욕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13층에 갔어요. 왜냐면 허위 매물 올리는 거예요. 11층이라고 하면 다른 개업 공개사가 11층에 가가지고 뭐 아파트 11층에 가면 한 2개 정도, 2-3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서 팔 겁니까? 새 놓칠 겁니까? 물어보고 제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의뢰인들은 예,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 그러죠. 그렇게 해가 물건 빼돌릴까봐 이제 이렇게 허위 매물을 공개하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가장 지금 중개업 힘든 게 개업 공개사 상호 간에 불신을 해소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것도 상처받는 것도 가장 많고 개업 공개사들끼리 속이고 이런 거에 의뢰인한테 속는 거는 뭐 속았다 하더라도 같이 믿었던 언니 하고 이랬던 사람이 막 다 빼돌려가지고 중개부서 자기가 다 먹고 이런 거 하면 미치죠. 그러면 그때는 또 2년 전년하고 욕하고 싸워야 돼.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언니 또 좋은 물건 있어요 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돌변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인간적으로 하기가. 자격증 따고 나서 고민하면 돼요. 이게 정보망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시험에는 의뢰인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 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하면 다 X입니다. 쉬었다가 5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